자, 그럼 이제 유형자산,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취득, 보유, 처분, 이 보유 시에 핵심 사안이 요게 감가상각비.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요거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구하는 거. 그죠? 요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아셨죠? 무슨 법? 다 같이 정액법,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이중체감법, 네 번째는 연수학계법. 이 2번, 3번, 4번을 묶어서 표현할 때 뭐라 한다? 체감잔액법. 이렇게.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요 관련하는 이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267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32번 문제. 네, 찾아보세요. 267쪽에 32번 찾았습니까? 예, 문제 읽어보세요. 기계를 1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20만 원이 투입되었다. 그 100만 원 주고 샀지만 비용이 20만 원 들어갔죠. 그러면 취득은 얼마 한 거죠? 얼마 주고 산 거죠? 그렇죠. 120만 원. 그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잔존가치는 10%. 이 기계를 3년 1월 1일 몇 년 지났습니까? 1년도 X1년 1월 1일에 샀다가 X3년 초에 팔았으니까 1년, 2년 후에 팔았습니다. 2년 후에 팔았죠. 그죠? 얼마에? 8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정액법으로 상가한다면은 처분 손익 얼마냐? 자, 우리 감가상각해서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앞으로 요래합니다. 보세요. 그 취득 원가 얼마 여기 주어지겠죠. 여기에 우리는 감가 무게 얼마 이게 주어집니다. 그죠? 요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 금액이죠. 그죠? 이 장부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처분. 이걸 90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이익이 30원이다. 요거. 앞으로 감가상각 문제 나오면은 여기다 대입하자. 그죠? 여기에 포인트가 뭐죠? 바로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구하는 방법이 방금 했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 아셨죠? 예. 요것만 구하면은 딱 끝나버리죠. 그럼 이 문제도 32번 문제 처음 할 때 처음에 틀을 잘 잡으세요. 기본 틀을 딱 잡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꼭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 있으면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되고. 자, 보세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취득 원가, 감가 누계,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 금액, 이걸 팔았다. 처분. 자, 대입합니다. 취득은 얼마 주고 샀죠? 120만 원. 120만 원 주고 샀다. 샀다가 이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80만 원에 팔았다. 120만 원 주고 샀다가 1에 팔았습니다. 그죠? 80만 원에 팔았다. 예. 그런데 감가 누계를 해야 되잖아. 요거. 그죠? 예. 감가 누계. 요거 계산해야 되죠. 무슨 법? 정액법. 이제 방법 이해했잖아. 그죠? 그럼 정액법은 취득 원가 12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10%, 12만 원 빼고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취득원가 120만 원입니다. 잔존가치 10% 12만 원. 빼고 내용연수 몇 년? 10년.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만 8천 원 되겠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1년에 10만 8천 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그럼 얼마? 누계가 얼마? 21만 6천 원. 그죠? 요게 21만 6천 원이구나.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가 매입니다. 장부는 98만 4천 원. 그죠? 그러면은 이걸 1회 팔아서는, 손해봤네. 요래 받아야 본전이잖아. 그죠? 그 이하로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얼마? 18만 4천 원 손해봤다. 요게 정답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제 한 문제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그 외 문제들은 숫자만 바뀝니다. 그냥 우리 자꾸 이제 연습해보면 되잖아. 그죠? 숫자 바뀔 거니까. 예. 이해되죠? 그죠? 요게 대입한다 하는 걸 아시고, 예. 자, 문제 하나 더 앞장으로 오세요. 28번 문제. 그 28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읽어봅니다. 28번. 예. X1년도 기계를 5만 원 주고 샀다. 추정 잔존가치는 2,000원. 10년간 이중체감법으로 상가한다면은 2년도에 기록할, 2차 연도에 기록할 감가상각비 얼마?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감가상각, 우리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되겠네. 예. 1차 연도 미상각의 곱하기 정률. 그죠? 그럼 28번에 보면은 미상각이 얼마죠? 어떤 분은 5만 원에다가 잔존가치를 빼면 안 됩니다. 잔존가치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5만 원 주고 샀죠? 아직 감가상각을 한 번도 안 했다. 감가상각 한 걸 빼는 거니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취득원가가 미상각이죠. 그죠? 5만 원. 그 1차 연도는 취득원가입니다. 미상가액이. 아시죠? 여기에다가 정률인데, 이중체감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용연수분의 2. 아셨죠? 내용연수분의 2. 그럼 내용연수가 10년, 10분의 2, 몇 프로? 20%. 그죠? 10년분의 2 하면 되니까 0.2가 되잖아. 20%구나? 알았다. 만원. 요게 감가상각비. 그럼 2차 연도 5만원에서 만원 빼고 나면은 미상가액 얼마? 4만원. 아셨죠? 여기에 20% 얼마? 8천원. 요거 묻고 있잖아. 그죠? 정답 8천원. 묻는 게 감가상각비 물었으니까. 만약에 요 2차 연도를 결산하고 나서 이걸 팔았습니다. 만약에 3만 5천 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대입합니다. 취득원가는 얼마 주고 샀었죠? 5만 원 주고 샀다. 그죠? 그럼 2년간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될 거고, 이 장부잔액을 팔았다. 그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3만 5천 원에 팔았다. 그 여기서 감가 누계 1차 연도는 얼마? 만원 감가상각비. 2차 연도는 8천 원입니다. 그죠? 감가상각 누계 얼마? 18,000원. 그렇죠? 장부잔액 얼마 그죠? 3만 2천 원. 이걸 1에 팔았다? 그럼 이익 받네. 이익이 얼마? 3천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래죠, 그죠? 예,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보세요. 이번에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26번은 연수학기부이 나왔네, 그죠? 26번 한번 보세요. X1년 7월 1일에 6,200만 원 주고 비품을 구입했다. 예. 이 비품의 200만 원의 잔존가치를 갖고 있다. 연수학기부로 5년간 상가한다면은 2005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품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거는 5년도 감가상각비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자, 무슨 법이죠? 연수합계법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X1년 7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럼 7일에 취득했다가 이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었네. 그죠? 그럼 취득원가는 6,20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는 200만 원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내용 연수는 모두 몇 년이죠? 5년이라 그랬습니다. 15분에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조심할 거 뭐냐? X1년 7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거는 X년 5년도 1월 1일부터 여기에 12월 말까지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감가상각비가. 그럼 이게, 자, 우리가 취득을 언제 했죠? X1년도 7일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보세요. 1년이, 요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럼 1년은 X1년도 12월 말이 되겠죠? 1년. X2년 6월 말. 7월 말, 6월, 정확하면 6월 30일입니다. 1년도, 여기 1년치. 그 다음 또 3년도, 그죠? 6월 30일 하면 요게 2년 차. 4년도 6월 30일 하면은 요게 3년 차. 그렇죠? 그러고 나서 5년도 6월 30일 하면은 요거는 4년 차. 여기에서 6년도 6월 31일 하면은 요게 5년 차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용에서 모두 5년입니다. 5년이니까 15분의 첫 해는 얼마? 5. 요건 얼마? 15분의 얼마?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연도가 끊치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7월 1일날 샀다 보니까 중간에 샀잖아요. 그죠? 계획의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언제죠? 보세요. 2005년도 여기에 지금 1일이 여기 있잖아요. 요 사이에. 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6월 말이니까, 6년도 말이니까, 5년도 말까지 해요. 요게 지금 1월 1일부터 요게 12월 말이잖아. 그럼 잘 보세요. 요 기간부터 여기까지는 15분의 요게 2가 돼야 되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5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조금 복잡합니다. 나눠지니까, 그죠? 왜냐하면 중간에 샀으니까. 1월 1일 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7월 1일에 샀다 보니까 끊치지죠. 그죠? 요게 1년 1월 1일이고 요게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 기간 한 계산해 볼게요. 예, 요 기간입니다. 자, 보세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뺐습니다. 그죠? 곱하기 15분의 얼마? 2인데, 요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몇 개월? 6개월이잖아. 그죠? 반이네. 10분의 6. 요거 감가상각비고. 요거는, 또 보세요. 요거는 6,200만원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200만원 빼고, 그죠? 요건 얼마? 15분의 1이죠. 15분의 1인데, 요게 또 몇 개월? 6개월이죠. 12분의 6. 요걸 두 개를 더 합니다. 요거 반년 해서 1년치잖아.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반년, 여기에 들어가는 반년이니까, 예. 여기 연도가 끊치는 건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전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요런 문제가 연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뭐 시작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조금 힘들지만은, 뭐 요 고비만 넘기면 또 관계 없으니까, 그죠? 이해는 되겠죠, 그죠? 요 기간 사이 했다, 그죠? 요 계산해 봅시다. 자, 요 계산하니까 6천만 원 하고 15 하니까 428, 800만 원에 반 하니까 400만 원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요거 6천만 원, 400만 원, 2번 하니까 요거 200만 원 나오네, 그죠? 더 하니까 얼마? 결국은 얼마죠? 600만 원 답이 되겠다, 그죠? 예, 정답 600만 원입니다. 예. 다음, 이번에 27번 문제. 이번에는 27번 한번 보세요. 27번은
마찬가지 문제가 보면은 연수학기부입니다. 그죠? 제조 활동을 위하여 기계를 샀는데 5년짜리다. 잔존가치 5,000원이고 감가상각비가 2만 원이다. 취득원가 얼마고 요거 얼마고. 자 보세요. 만약에 요게 문제에서 요게 많이 나왔다. 그죠? 요게 400만 원 감가상각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취득원가.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문제를 약간 응용시키는 겁니다. 그죠?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게 주어지고 요거 구하는 거. 산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건 우리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대로 대입할게 보세요. 취득원가는 X 마이너스 잔존가치 얼마죠? 5,000원 곱하기 그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그죠? 15 분의 1, 2, 3, 3차 연도. 그죠? 1, 2, 3이니까 15분의 5, 4, 3. 3이 되겠네. 그죠? 이게 5년이니까 15잖아.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되네. 그죠? 요거. 15분의 3. 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만 원이다. 요게 2만 원이다. X 얼마고? 식은 이렇게, 그죠? 구해놓고는 이게 주어졌으면 이걸 원래 주어지고 이거 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게 주어지고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죠. 그죠? 그럼 요 X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왜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죠. 그죠? 중학교 때 했습니까? 풀면 되는데 나는 조금 막 이 수학이 좀 자신 없다 하는 분은 그 밑에 27번에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나와 있죠. 답을 대입하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번 10만 원이죠. 요 10만 원 이어보세요. 여기다가 10만 원 해서 10만 원에서 요거 5천 원 빼고 그죠? 요거 15분의 3, 5분의 5로 나누면 되겠네. 요거 나와야 되잖아. 그죠? 안 나오네. 이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볼까요? 10만 5천 원 해볼까요? 10만 5천에서 5천, 10만 원. 10만 원에 5분의 1, 요거 약분 5분의 1, 2만 원 맞네. 그 정답 10만 원.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예. 이걸 풀 수 있으면 또 풀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난 잘 못 풀겠다. 나는 원래 산수 쪽에 조금, 그죠? 좀 계산에 좀 수치가 좀 어둡다 하시는 분은 답을 대입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풀어봅니다. 자, 우리 풀면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죠? X-5천 해서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2만원 나누기 요걸 다시 곱하기로 곤치면 3분의 15 되잖아.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냐? 요게 그죠? 30만원 하니까 10만원 나오네. 그죠? 요게 30만원, 3 나누면 10만원. 얼마에서 5천원 빼니까 요거 나왔다. 요건 얼마? 더하면 되겠네. 10만 5천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자신 없으면 그냥 대입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예. 앞으로 자꾸 연습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23번 보세요. 원가 100만원의 기계를 정률법으로 감가상하고 있다면은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정률은 몇 프로? 20%다. 3차 연도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 그죠? 그럼 1차 연도의 미상각이라는 거는 취득원가라 그랬으니까 이 취득원가에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그죠? 20% 0.2 20만 원이구나. 그죠? 그럼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나면은 80만 원이죠. 미상각에다가 0.2 하니까 얼마? 16만 원. 다시 요걸 빼고 나면 얼마? 64만 원이죠. 여기에 20% 하니까 12만 8천 원. 요거 묻습니다. 그죠? 정답. 예.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5번.
10만 원 잔존가치 많은 내용에서 5년의 유형자산을 연수학계법으로 3년간 한다면은 3차, 이거는 연수학계법입니다. 그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고, 연수학계법이라는 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합계. 그럼 1차 연도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요 10만원에다가 잔존가치 만원 빼고, 그죠? 요거 똑같다. 똑같이 하고 나서 내용에서 모두 몇 년입니까? 예, 3년이라 그랬네. 5년입니다. 5년. 5년에 3년 차, 그죠? 5년이니까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요거 얼마고 묻죠. 3차연도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9만원, 15 나누마 6만원, 6, 3, 18, 18,000원. 정답.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감가상각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감가상각에 대한 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예. 236쪽을 잠깐 한번 볼까요? 236페이지, 예, 230, 예, 3쪽입니다. 예, 233쪽에 보면은, 그 이제 감가상각이 뭐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예,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핵심을 알았잖아. 그죠? 가치가 암소분이다. 그 감가상각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요거는 1년도부터 해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5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0원 주고 샀다. 100원. 그럼 요 100원이 5년이 지나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잔존가치가 얼마 있다. 이게 만약에 잔존가치가 제로라면은, 없다면은, 이걸 우리는 매년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매년. 그럼 얼마씩 떨어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20원씩 얼마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잔존가치가 10원 있다면은 90원 가지고 5년 동안 18원씩 떨어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 요걸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그죠? 요게 뭐죠? 취득원가를 요 몇 년이라는 뭐죠? 내용 연수 동안에,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그죠? 비용으로 인식하죠. 그죠? 취득원가 요 100원을 5년이라는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죠? 예.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걸 줄이면은 원가를, 그죠? 비용으로 나누습니다. 배분해 준다. 그죠? 매년 요래 비용으로 떨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뜨는 방법이 정액법처럼 똑같이 20원씩 뜨는 방법이 있고, 체감잔액법, 방금 요거 했잖아. 그죠? 요런 방법처럼 여기에는 30원 떨고, 여기에는 25원 떨고, 20원, 15원 요래 떨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죠? 처음에 많이 떨고 점점 줄여가는 방법, 체감잔액법이 있다. 방법이, 그죠? 결국 뜨는 거는 똑같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원가를 비용으로 뭐 한다? 배분한다. 그러죠. 그죠? 줄이면 뭐라 한다? 원가 배분이라 이랍니다. 기억합시다. 자, 뭐라 했죠? 시작. 원가 배분. 한 번 더. 원가 배분. 알았죠? 시험 문제에 감가상각이 뭐냐의 감가상각의 본질이 뭐냐? 감가상각의 목적이 뭐냐? 이런 말 묻습니다. 그죠? 감가상각의 뭐 성격이 뭐냐? 이런 묻거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 했습니까?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원가 배분?
알았죠? 원가를 배분하는 거. 그럼 교재 보세요. 그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감소분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죠?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인데 본질이라고 하는 걸 결국 원가 배분이다. 그죠? 이런 감가의 원인이 뭐냐? 가치감소가 되는 원인은 물리적 감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고 기능적 진부와 구식화. 옛날 뭐 삐삐 같은 게 요즘 없죠. 그죠? 그게 구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스마트폰 뭐 2가 나왔다가 3 나오고 4 나오잖아. 그죠? 자꾸 구시가 돼요. 그죠? 이런 거. 또 시장에 적응, 소비자가 안 사죠. 이런 적응, 부적응 이런 게 감가상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감가상각을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감가상각에서 대변의 유형자산 바로 빼는 방법이 있다. 그죠? 요걸 직접법이라 이랍니다. 기계를 하나 사왔는데, 요 100원 주고 사왔다. 감가상각 누계가 30원이다. 빼고 나면 70원이다. 요렇게 기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직접 빼버리면 바로 이래 하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요렇게 감가상각을 직접 빼는 걸 모선법, 직접법. 요렇게 감가 누계로 요래 표시하는 방법은 모선법, 간접법이랍니다. 어느 게 정보 이용자가 보기에 어느 게 더 보기에 유용한 방법이 될까요? 당연히 이거죠. 그죠? 이거면은 70원짜리가 뭐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요걸 딱 보면 아하, 요 기계는 원래 100원 주고 샀구나. 그동안 가치 감소가 30원 되어서 장부상에 지금 70원 되어 있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이렇게. 요걸 인정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무슨 계정 나온다? 감가상각 누계액. 예.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234쪽에 보면은 분계 차변의 시작. 감가상각비 대변의 뭡니까? 시작. 감가상각 누계. 아, 요래 하는구나. 그죠? 다음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알았죠? 비용 처리하는데 그게 원가성이 있으면 원가에 포함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비용 처리한다.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세 가지.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다. 알았죠? 다시 시작.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 잔존가치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금액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0이 된다 해놨죠.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내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이 기계의 취득원가는 1,000원짜리입니다. 뭐, 단위는 1,000만 해도 되고, 이 기계에 우리는 잔존가치를 얼마로 받느냐? 400원으로 본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 가치감소 상각률을 우리는 몇 프로 하느냐? 매년 40% 한답니다. 자, 1차 연도 감가상각비를 합니다. 1,000원에다가 40%. 그죠? 0.4니까 얼마죠? 400만원. 감가상각 했죠. 그리고 2차 연도는 1,000원에다가 요걸 빼니까 얼마 남습니까? 600원이죠. 그죠? 곱하기 0.4 하니까 얼마죠? 240원. 자, 지금 남아있는 장부가 이게 얼마죠? 36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잔존가치를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400원이죠. 이거 감가상각 더 하면 안 되겠죠? 왜? 나중에 가치가 400원인데, 뭐. 잔존가치가. 그죠? 이제 3차 연도부터는 상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제로라는 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 감가상각, 이 금액, 장부금액이 이거보다 적잖아. 무슨 말 알겠죠? 잔존가치가 400원인데 이걸 또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잔존가치는 이 장부금액보다, 그죠? 요게 크거나 같으면은 더 이상 상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 제로다. 이 말입니다. 아래 6번. 감가상각 방법이나 이런 내용 연수와 잔존가치를 매 결산기마다
우리는 이래 정해놨죠. 그죠? 잔존가치, 내용연수에 정해놨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뭐 정해법으로 한다. 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변경할 수 있고, 따라서 매 결산기에 와서 요 방법을 우리는 정액법을, 정률법을 바꾸란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도 바꿀란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도 변경한다.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우리 회계 변경이랍니다. 아시죠? 아, 이래 변경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변경하면 이 변경 부분은 나중에 회계 변경장에 가면은 다시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할 겁니다. 235쪽.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 시작은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은 자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 말. 요게 바뀌었으면 전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은 그 취득을 했으면은 이날부터 감가상각 해줘.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지 말고 사용 가능 시점부터 하자. 요래 바뀌었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감가상각 언제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알았죠? 그럼 감가상각 중지가 나와 있죠. 더 이상 하지 마라. 언제? 매각 팔기 위해서 이제, 그죠? 그 자산을 따로, 분류를 따로 했습니다. 매각 예정 자산을 분류하거나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는 날 중에서 이런 날에 중지한다. 장부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그죠? 팔았거나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을 때 장부에서 제거하겠죠? 그 중에 빠른 날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감가상각 방법 1번.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효익은 돈이라 그랬죠. 그 가치가 감소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학계법이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면은 하나 선택하면 계속 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이 나옵니다. 예,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체감잔액법 소위는 세 가지,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제 자꾸 반복 나오죠. 그죠?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도 따라 하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예. 처음 했을 때는, 정률법, 무슨 소리고, 이래 잘, 그죠? 좀 힘들었지만은, 몇 번 자꾸 하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죠. 예. 이제 방법을 이해하셨고, 감가상이 뭐다 하나도 이해했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세 번째, 그 감가상각 방법은 기업에서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고 어떤 그 변화가 없는 한, 소비 형태가 별도로 뭐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네 번째,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하여 그 부분이 중요하다면은 그 부분을 따로 할 수 있답니다. 그죠?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 또 엔진 부분 있잖아. 그죠?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가상에서 20년이라고 했을 때 요 엔진은 만약에 10년이다. 금액이 굉장히 크다. 요거만 따로 떼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면은 별도로 떼서 따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다. 우리는 이런 건물을 하나 샀다는 것은 회계상에서는 두 가지 자산을 산 겁니다. 그죠? 집을 샀다는 것은 요런 건물을 취득했고 요런 토지도 취득한 거죠. 자산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건물과 토지. 요거는 요렇게 요걸 만약에 1억 주고 샀다 나누어야죠. 건물 얼마, 토지 얼마냐 요렇게 공정가치 비례해서 안분한다. 알았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아닙니다. 그죠? 감가상각 대상에 대해서는 아닌 거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섯 번째도 알았고. 그럼 이제 뒤로 갑니다. 예,
236쪽을 딱 오니까, 아, 요거 이제 아까 봤던 거잖아. 그죠? 방법. 이제 확 와닿죠. 그죠? 정액법은 직선법. 그죠? 정률법, 연수 이종. 아, 요거는 컸다가 좀 줄어들더라. 아래. 그 이제 방법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237쪽에 그 참고입니다. 정률 구하는 식, 요거는 참고. 정률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정률, 정률법에서 정률을 구하는 식이 있죠. 그죠? 1-n 루트 치드 원가분의 잔존가치입니다. 여기서 요 n이라는 거는 내용 연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 내용 연수가 5년이다. 5루트 치드 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는 만원이다. 이거 못 풉니다. 그죠? 예. 옛날에 2가 있을 때는 우리가 풀었지만 이거 풀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계산기로 못 풉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거고, 요거는 주어집니다. 몇 프로. 예.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아래 거기에 예전 문제 18번을 한번 보세요. 그 예전 문제 18번을 딱 보면, 아,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하고 숫자만 약간 다릅니다. 그죠? 치드 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 이때 정률은 36.9% 이랬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으로 그 연습입니다. 그죠? 뒷장에 보세요. 쭉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계산 방법이라고 쭉 해놨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칠판에 해드리기 때문에 숫자 뭐 비슷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240쪽을 가봅니다. 240쪽에 20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광업은 치드원가 10만원인 광구의 총 추정 매장량이 9,000단이다. 단위 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단위 나오면 몇 개라 해도 되고, 또는 뭐 그게 그죠, 몇 톤이라 해도 되고, 예, 그거는 뭐 필요한 데 따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단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막 9,000개다 또는 9,000톤이다. 알겠죠? 1, 2, 3차 연도에 걸쳐서 4,000, 3,000, 2,000단을 생산하여 총 생산량이 추정 매장과 일치했다. 그러면 총 생산할 수 있는 거는 9,000톤입니다. 그죠? 이때 생산량 비례법에 의하면은 3차 연도 말에 상가액 얼마고 잔존가치는 폐강 후에 토지 가격을 만으로 한다 그랬죠. 아,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은 치드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총분의 실제 또는 실총, 알았죠? 총분의 실총, 이렇게.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이다. 자, 거기 보세요. 치드 원가가 얼마입니까? 치드 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는 얼마죠? 만원. 총 매장량이 몇 톤? 9,000톤. 실제 캤는 거 지금 묻는 게 몇 년도? 3차 연도. 3차 연도는 얼마 캤죠? 2,000단위 캤다. 요거 얼마고? 이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뭐, 그런 없습니다. 치드 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총분의 실제. 전체가 9,000톤 중에서 3,000톤, 2,000톤 캤다. 9분의 2. 9만원. 9분의 2. 2만원이구나. 그럼 1차 연도 물었습니다. 1차 연도는 9,000분의 얼마, 그게 얼마 되어 있죠? 4,000. 2차 연도 물었다. 9,000분의 3,000. 아시죠? 이게 뭐죠? 무슨 법? 생산량 비례법. 한 문 정도만 하면 확 와닿죠. 그죠? 아,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다. 아, 요거 문제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타 방법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 방법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갖다 이걸 갖다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아, 이런 게 있구나. 그죠? 뭐 재고법이라든가 이래 있는데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그죠? 뭐 재고법 하는 거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수량 가지고 하는 거고 폐기법, 갱시법 하는 거는 전봇대 같은 거. 한전에서
뭐 계란기나 전봇대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교체할 때 감가상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이제 폐기법, 갱신법이다 하고 두 가지 이상을 한목에 하는 걸 이제 종합상각법이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거는 실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뒤로 갑니다. 예, 244쪽을 보시면은 유형자산을 팔았다, 처분했다. 처분했을 때 뭘 계산한다? 처분 손익. 아시죠? 예, 그 예전 문제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처분 손익 구하는 이렇게 구했다, 그죠? 빼고 장부 팔아서 요거 비교하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폐기가 뭐죠? 말도 그대로 폐기 처분한 겁니다. 그죠? 예. 따라서 이런 폐기 처분했을 때, 말하면 장부장의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비용 떨어버려야 되죠. 그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거, 그죠? 유형자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그죠? 처분 손익. 하나 더 있다. 그죠? 수리비. 취득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취득원가. 그죠? 요거 계산 문제. 요게 포인트. 유형자산의 핵심. 요거는 주로 이론 문제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수리비 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적 지출. 그죠? 수익적 지출. 취득했을 때 취득 시의 비용은 포함한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이 끝나버리죠. 그죠? 끝나고 나면 이제 기타, 무형자산 부분하고 투자부동산 딱 하면은 자산이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이 자산 부분. 현해주, 외상권, 기타. 그러고 나면 이제 부채로 넘어가죠. 그죠? 부채. 자산 끝나고 나면 부채, 다음 자본, 수입 비용,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꼭 오늘 공부했던 게 있죠? 반복, 복습은 꼭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문제는 새로 문제 풀지 마시고, 제가 풀이해 드렸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응용 문제, 결국은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 갖고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